네, 안녕하십니까. 윤준 대표입니다. 자, 금일장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방송 화요일장 오전 스타트하는 모습 보고 계실 텐데, 현재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8월 13일 녹화 진행 중에 있고요. 자, 13일장 기준으로 지금 현재 모니터링 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지금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상승장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국내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네,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 S&P보다는 확실히 약한 모습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S&P와 거의 동일하게 신고가 흐름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가속도를 붙이고 있죠. 이면에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주들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대형주들 미국 증시 내부, 특히 NYSE 거래소 내부에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기술주들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술성이어도 대형주이라면은 전부 다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제 어퍼 클래스죠. 코스피 같은 경우. 근데 미국장은 나스닥이 무조건 로우 클래스가 아니라 대형주 애플 같은 기업들도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상승을 보여주진 않고 일단 회복세는 보여주고 있는데, S&P랑 다우 같이 이제 2차 산업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기업들,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공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내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가 있다라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상 이제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대해서 대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 쪽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시장 자체가 하반기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8월 초까지는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이제 8월 초가 넘어서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빗발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던 3,300선 단가에서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거의 인덱스처럼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3,300선에서 지지를 받고선 약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국내장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코스피 기준으로는 현재 무너지는 흐름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3,200선 제가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3,200선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현재 시점에서 하방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라인, 두 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1차가 3140선, 3140선에 위치해 있고, 이 라인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이 있고요. 현재 국내장 기준으로 부근에서 지지받고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라인은 사실상 이제 3100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00선까지 충분히 회귀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해외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단기간의 낙폭 이후에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에 있어서 무조건 이제 뭐 삼성전자랑 뭐 관련된 지수는 매도 쳐야 된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00선까지 무너지고, 2차적으로는 3,150선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장이 워낙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우, 뭐 S&P 다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들 다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지금 국내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국내장 자체의 특성인데, 물론 이제 금리적인 흐름도 있어요. 금리적인 흐름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당장 8월 26일장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비춰지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그런 부분과 별개로
선물 옵션 지수 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물 옵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상품을 주로 많이 보실 텐데, 무조건 코스피 200을 보실 때는 원달러 선물을 같이 보셔야 돼요. 원달러 선물을 같이 보셔야 되고, 그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인덱스를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 지수를 좀 체크해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수, 인덱스적인 부분과 180도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180도 반대의 흐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차트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세상에서 2020년도 이전 흐름까지만 간단히 보셔도 거의 뭐 유사하게 흘러가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최저점까지의 흐름 동안에 등락적인 부분들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저점 찍고 나서 반등을 보여주는 이 포인트까지도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속도적인 부분도 거의 동일 시점에서 발생하는 모습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 수치를 보시더라도, 한 번 더 과거 수치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흐름만 체크해서 보시면 8월경에서부터 상승세 보이던 이 흐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상승세 나오는 모습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8월에서 2018년도 초까지 상승세 나오던 모습 거의 뭐 동일하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패턴 속에서 작년도에 한 해 동안에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고, 원달러는 작년도 12월을 기준으로 고점을 만들고 나서 매도세로 꺾였습니다. 원달러는 이렇게 꺾였어요. 꺾여서 지금 매도세가 아니죠. 매수세죠. 왜냐? 지금 제가 180도 전환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에서 이제 반등 구간으로 들어섰고, 이제 1080원 수준까지 1100선 이하까지 한번 빠졌었다가 공격적으로 상승세 보이면서 지금 1166원 정도를 찍고 있죠.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거의 횡보세를 옆으로 기어서 갔었죠.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 코스피 선물, 연결 선물이고요. 자, 옆으로 횡보세로 쭉 흘러서 갔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이 원달러가 원달러 차트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시면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를 그냥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빠져나갔죠. 돈이 빠져나갔어요. 원달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지수는 빠지지 않았죠. 지수는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려고 한다라면은 이 원달러 차트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만큼 충분히 빠져주고 나서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원달러 차트의 추세와 상당한 갭을 이루고 있고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로 대응해서 얘기 드리면 한 380선 수준까지 빠진 수준입니다. 380선 수준까지 국내 통화량에서 엑시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만큼 이제 현재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던 와중이고, 그죠?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원화를 팔고 달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점점 떨어지면서 흐름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스피로 대응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380선 수준인 겁니다. 연결 선물 기준으로. 선물 기준.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코스피 차트로 얘기를 드리면 어느 수준이냐? 자, 기존의 추세 대비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현물장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는데 그 수준이 2850선 수준까지 빠지는 게 현재 통화에서 보인 상태입니다. 전 저점보다 더 내려갔기 때문에 전 저점인 2930선보다 지금 연결 선물 기준으로는 더 내려갔어요. 원달러가.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인 거죠. 근데 그것만큼 빠지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3000, 2000선 수준까지 2850선 수준까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 상으로는, 자, 물론 이제 근데 이것과 통화량이 명확하게 100% 연동성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2850선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중앙선 단가인 3000선까지는 저항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갭을 두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화량이 빠져나가고 있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막 매도세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외국인들이 뭔가 잘못 거래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장에서 익시트 안 하고선 버텨주고 있다가, 그죠? 오히려 이제 통화량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익시트 안 하고선 버텨주고 있다가 현재 시점에서 더 공격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더 팔아치웠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물들을 가지고선 매수를 하고 있었고, 물론 여기에 이제 개인들도 버티면서 매수를 해온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히려 상승장을 끌어갔던 부분. 근데 그 구간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이 현물과 지금 빠졌어야 되는 수치만큼 갭이 좀 심하게 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현재 시점에서의 위험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의 뭐 포인트상으로는 30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죠.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 10% 가까이 조정 가능한 구간이 열려 있다. 가능 구간이죠. 이걸 받는다는 아니지만 가능 구간이 열려 있다. 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큼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코스피가 저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셨고, 그다음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코스닥 기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고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코스피처럼 연결 선물의 저항을 받는 건 아니에요. 코스닥 자체의 모멘텀으로 올라가 줄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율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인덱스, 즉 지수적인 연동성이 높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를 할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열린 공간은 1013선까지 열려 있죠. 1013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가정을 할 때, 원래는 이제 전 저점보다 지금 현금량은 더 빠졌지만 외화로 유출되고 있는 양은 훨씬 많지만, 지금 1차적으로 구간 보시면은 950선 수준까지는 만약에 코스피가 무너질 경우 동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가 지지를 받고 다시 수급이 원달러에서 외화에서 다시 국내로 유입이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일찍인 1013선에서 지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장이 그동안에 많이 버텨줬던 거고, 우리나라장에서 분명히 외화 쪽으로 유출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워낙 많은 외화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과매수로 이끌어왔습니다. 과매수로 심하게 이끌어왔고, 물론 이제 해외장과 비교를 하면은 미국장 대비해서는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작년도 수치와 비교해서 보시자면은 작년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400선 수준이었거든요. 400선대 초반이었어요. 그거 대비해서 거의 1.5, 150%, 150%가량이 상승을 보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치가 상승을 보인 부분이고, 같은 동기간에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스닥, 우리나라 시장과 대응되는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 7,000선에서 지금 1,400, 14,000선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의 100% 정도, 우리나라가 50%나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저항을 받아야 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의 정상적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은 그동안에 작년도 한 해 동안의 수혜를 많이 봤었다. 외화가 유입되는 수혜를 많이 봤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어느 정도의 저항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빠져나갈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 수 있느냐. 현재 하락 가는 구간은 90선 수준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180도 전환해서 통화가 빠져나가는 걸 체크하는 거니까, 자, 원달러 가격, 미국 연달러 연결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다시 원래 차트로 보시면 1190선까지 가격이 올라오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곧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화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통화가 빠져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가격은 상승을 보여주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190선쯤 왔을 때부터는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혹은 보합권 수급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안정선 수준으로 들어가시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포지션상에서의 핵심은 저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통화량이 빠져나가는가 유입되는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 왔었고, 개인들만 매수해 준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순매수를 세게 쳐줬었어요. 통화가 지금 여기 위에 1300에서 지금 1100 이하면은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20% 정도 되거든요. 20% 가까운 통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통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져 왔었고, 지금은 빠져나가는 구간이고, 그 구간은 1190선까지 빠져나갈 것이고, 앞으로 아마 기간으로 따지자면은 보름 정도가 되실 걸로 봅니다.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더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매도세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국내장은 그만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딱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 내용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 있다라면은 아래쪽 톡방 링크,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톡방 지금 안내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관련된 질문들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기관 트레이더들도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싶다라면은 정확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치도록 하고 저희 2부에서 개별 종목으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는 이제 $1 선물을 가지고 지수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자, $1 선물의 방향성이 사실상 이제 지수 선물의 방향성을 상당량 결정한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외화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지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빠져나가면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1차원적이지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차원적인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일부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래 톡방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경우에는 지수의 방향성, 앞으로 떨어질 것인지 현재가 위험한 수치인지 더 올라야 정상인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더 오를지 내릴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확하게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적인 부분의 갭이 커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자, 오늘장 움직임 보시면은 일단은 트레이딩 상에서 굉장히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강하게 매도세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매도세 수급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다가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이제 오전장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조금의 일부 회복세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지금 녹화드리는 건 8월 13일장 기준 녹화이고 지금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나가시는 거는 지금 오전장 기준 나가게 되실 겁니다. 지금 8월 화요일장 기준 오전장, 17일장 기준 오전장으로 보시고 있으실 거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일단 회복세가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장 역시 제일 강한 거는 2차전지 섹터입니다. 오늘까지도 2차전지 섹터가 제일 강하고요. 개별주 기준으로 보시자면은 자, 개별주 중에서는 주요 섹터들이 매수세가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정말 소수 몇 개 대형 주들만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당장 이제 2차전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체적으로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상태이고 LG화학이나 지금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같은 소수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2차전지 섹터에 포함되지만 이제 부품 쪽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있는 섹터들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뭐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나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매도세이고 SKC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강하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어떤 시장 분위기는 주요 대형주 중심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위주로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매도세가 좀 강했었는데 지금 후반부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적으로 꺾어서 올라가 주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 철저하게 백신과 2차 전지 섹터 중심으로만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테마를 주고 있다. 그 두 종목에 대해서만 상승을 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섹터를 굉장히 좀 편협돼서 가져가고 있긴 해요. 최근의 트렌드를. 사실 시장의 트렌드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최근 거의 뭐 10년 동안에, 10년간 이제 바이오 중심 산업 육성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도로 최근 몇 년 동안에 해외에서도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중심적인 상승을 보여주니까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는 여기다가 이제 직접적인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내용을 투입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수소차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전기와 같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섹터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반도체 부분인데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우리나라에서 신규 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아예 산업 단위로 뭔가 새로운 섹터가 열리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죠. 전기차 관련된 반도체 섹터도 굉장히 사실 이익률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반도체는 사실상 여기서 이윤을 많이 뽑아먹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쪽으로 진출을 한다, 뭐 추가적으로 뭐 어디로 진출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발표는 되지만 그게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윤에 큰 폭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테마는 거의 지금 2차 전지랑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번 주가 되겠죠.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스아 기준으로 매수세가 심하게 들어왔었는데, 자 오늘장 트레이딩 보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청산 흐름으로 좀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발주량 기준으로 매출 증가 예상폭 기준으로 해석을 하자라면은 오히려 현재 시점도 그렇게 고평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목표가를 더 높이 잡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매출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왜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노바백스의 백신에 대해서 사실 기술 이전 받고 나서 기술 이전 후 이제 자체 개발 형태로 출시를 들어갔는데 일단 이 과정 속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출시하는 백신의 특성,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 백신의 특성은 단백질에 대해서 mRNA를 쓰는 게 아니라 mRNA 안 쓰고요. 이걸 안 쓰고 이걸 아예 그냥 곤충 내부에다가 접종을 시켜서 이 단백질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부분적으로 곤충 내부에다 접종을 시켜서 이 단백질이 자가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뽑아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죠?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곤충의 자가 생체 반응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 이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 유통 온도가 mRNA 대비 높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점인 거고요. 사실 효과는 떨어집니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mRNA는 이 바이러스의 그냥 복제 형태, 이제 대응되는 RNA를 그냥 복제 구조 형태로 미리 체내에다 주입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바이러스의 그냥 DNA를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가 생체 반응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 간접적으로 대응은 되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mRNA가 맞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예방률로 mRNA가 95%,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 방식은 사실 예방률로 따지자면 9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예방률이 조금 더 낮은 백신이에요. 근데 장점이 하나가 있죠. 장점이 뭐냐? 지금 유통 온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맞는 뭐 화이자 백신, 뭐 모더나 백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그 백신들은 전부 다 mRNA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백신은 유통 온도가 기본적으로 낮죠. 뭐 권장 온도는 이제 마이너스 70도 수준까지 낮춰서 유통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 OECD 국가들에 퍼지는 건 쉬워요. OECD 국가에 납품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보다 낮은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들, 이하 국가들로 가면은 이 유통 과정 그리고 보관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유통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내부 보관 자체에서 얼마나 제대로 관리가 될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mRNA 백신 효과가 심하게 떨어져 버릴 수 있다라는 문제. 그래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일단 유통 온도가 높아도 되는 그런 백신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오히려 지금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오히려 이제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들, 즉 이런 과학적인 기술, 테크적인 부분들이 조밀하게 짜이지 않은 그런 국가들에서도 먹힐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자 올해는 OECD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접종을 당하는 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지금 mRNA 백신들이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매출적인 수혜들도 많이 봤어요. 그죠? 근데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자 이번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였고 자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집중되는 수급은 OECD 국가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올해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다 투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50% 이상의 접종률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에서 뭐 많은 국가들은 뭐 70% 이상까지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초과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뭐 70%대 접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적으로 접종률 이미 벌써 2달 전부터 60%대 수준의 접종률을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다 대부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오히려 매출적인 수혜가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자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냐? 자 2가지입니다. 자, 바뀌는 방식은 2가지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부분이 들어가느냐? 로컬 생산.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로컬 생산 부분으로 모더나에 대한 부분 생산 예정에 있는 상태이죠. 뭐 예정이 아니죠. 사실상 이제 진행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로컬 생산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트렌드 변화는 무엇이냐?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변이체 지속 발생에 따라서 백신도 지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하면 이제 부스터샷을 계속해서 투여하는 3차, 4차, 5차 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다음 백신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로컬 생산을 할 경우 mRNA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 바로 이제 국내에서 유통해가지고 맞춰버리면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주변국 정도, 뭐 이제 싱가포르나 뭐 일본 정도, 뭐 일본은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주변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아시아의 허브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mRNA 바이러스를 백신을 유통을 진행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접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로컬 생산이 이제 미래 트렌드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이하에 수출하는 백신들인데, 예. 이건 이제 내년도부터 집중 수혜이고, 이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 온도가 쌍끌이 매수 포착. 높아도 되는 백신들이 가장 주요합니다. 네. 로컬 생산 방식으로 해결하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제 로컬 생산 들어가게 되면 당장 인근 국가들은 다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네, 뭐 대만이나 이런 국가들이 접종하는 거 앞으로 이제 새롭게 다음 차수로 나오는 백신들 업데이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이나 이제 필리핀 내부의 막 섬 이런 데는 거의 뭐 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신에 따라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백신들은 일부 상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쌍끌이 매수 포착. 상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낮은 유통 온도만 유지를 한다라면은 섬 주민들까지도 백신 투여가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개발도상국 이하에 수출하는 백신들은 유통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쌍끌이 나눠서 매도 매출적인 수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백신에 대한 매출은 내년도에도 지속됩니다. 지속되고 그 이후에도 변이체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매출도 여기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쌍끌이 라고 매도 생각을 포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백신 만들어 놓고 나서 코로나 딱 종결됐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기간 예상 종결 시간이 막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올해 말 예측을 했었는데 뭐 올해 말 넘어갈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종결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이체 발생으로 백신을 투여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생산 분야도 역시나 매출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자, 물론 올해만큼 집중적인 매출은 아니어도 일정 수준의 매출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기존에도 독감 주사 같은 것들에 계속 맞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과 동일하게 코로나에 대해서도 매년 발생하는 변이체에 대해서 주사를 맞고 관련된 백신을 투여하게 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금일장 기준으로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특히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 미래 트렌드 짚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깊게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관련주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 현재의 트렌드, 앞으로 미래 로컬 생산과 그리고 개발도상국 이하에서 수출하는 백신들 이 두 가지의 집중 수혜주가 무엇인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자, 3부 해외 선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2부에서 주식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선물 옵션 기준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주식 개별장에서 현재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외의 후속주 백신 관련 섹터로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관련 성장주 로컬 생산과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이하 후진국들에 대한 수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 드렸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폭등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집중적으로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아래 톡방 통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해외 선물 움직임 체크하시면은 자,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추가적으로 반락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는 계속해서 매도 장세 기준으로 많이 흐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증시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제장에 강세로 많이 흘렀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시나 계속해서 어떤 강세적인 흐름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새벽장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고 아직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횡보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일단 미국장 메인 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근데 일단 일봉상으로 체크해 보실 때도 워낙 이제 강세로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고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고려하실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제 9월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을 시행할 수 있죠. 9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가 그때 시점 기준으로는 미국장도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세를 만들어낸 이슈가 이제 양적 완화였기 때문에 미국장이 양적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장과 쌍끌이 미국장의 매수 포착. 차트가 같은 겁니다. 양적 완화를 풀어준 게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자금들에 대해서 만약에 회수 조치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증시 입장에서도 매도 모멘텀이 되시겠죠. 근데 그건 아직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예로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는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장세가 지금 S&P 대비해서는 확실히 둔화되어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올릴 때도 분명히 탄력성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고가를 이제 다우랑 S&P는 올리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은 혼자서 못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나스닥이 추후 저항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 더 높은 수치, 나스닥이 지금 100%를 올랐다면 우리나라장은 코스닥 기준으로 150%를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장에 대한 조정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작년 한 해분에 대한 반납으로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도 매도 모멘텀이 살짝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시를 투자하신다라면 특히 ETF 투자하시는 분들 S&P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은 S&P를 해석할 때 언제나 같이 연관돼서 오일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일이 매도세가 오히려 완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세를 끊어내야 상승장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승상을 이어가려면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일전에 한번 이제 상승장으로 꺾어갈 것처럼 한번 차트를 뚫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눌려서 매도세 흐름을 그냥 그대로 타고 있다 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라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65에 대한 지지 65에 대한 지지가 발생을 했죠. 발생을 했고 현재 추세선에서 다시 또 밀리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65선 오기 전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66.60 정도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세로 서서히 전환해 나가는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 이번 주 원유 재고가 일단 마이너스 수치를 찍어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5선대에서 60대 후반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면은 미국장이 지금 확진자 계속 급증세로 올라갔죠. 미국장 확진자 급증세 때문에 당장 지금 8월 달부터 다시 이제 공업 시설들에 대한 클로징 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발주 오일 발주가 감소하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수요에 대한 감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감소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계속해서 갈 거다. 수요가 현재 시점 수준으로 계속해서 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실 수가 없고 확진자 증가로 이제 9월경 수요는 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 한 번 더 오일을 하방으로 밀어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쌍끌이 매도 포착. 다만 이제 현재 시점 지금 65선에서 한번 지지 받았기 때문에 66.60에서
한번 지지에 대한 수급을 보여줄 수 있다. 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수요가 정말로 지금 델타 변이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또 뭐 람다 변이체, 뭐 그 다음 변이차들 계속해서 발생할 건데 이 과정을 대응하지 못해서 미국이 한 번 더 이제 기업들이 셧다운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수요가 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 시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건 61.50 정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급감과 공급 증가의 지속,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펙이죠. 오펙에서 공급 증가의 지속이 발생 시에 61.50까지 하락 가능함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자,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정말 오일이 61.48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경우 동시에 만약에 S&P 즉 이제 이 증시 시장에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자산이 다시 회수가 되는 그 조치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S&P는 기본적으로 5일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5일 하락, 첫 번째 이슈가 5일 하락, 그 다음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조치로 인해서 매도장 이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균형점이 붕괴되어서 65 라인이 붕괴하고 61.50 수준까지 회귀를 보이고 동시에 이제 양적 완화 축소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9월 쌍끌이 매수 가능한 포착. 거죠. 이렇게 될 경우 매도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럼 미국장도 매도장이 흐르면 국내장도 역시나 매도장이 흐르게 된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이제 시장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코로나 수치와 가장 연동성이 높게 흘러가고 있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일과 S&P 증시에 대한 해석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골드에 대해서 보시면은 쌍끌이 매도 자, 포착. 골드 저번 주에 굉장히 폭락장이 심하게 발생했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에 대해서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상승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까지 얘기 드렸는데 자, 지금 얘기 드린 내용 보시면은 오일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S&P에 대한 지금 9월 FOMC 이후에 변환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이슈를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증시 매도 위험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장에서 얘기 드렸던 가장 중요한 내용 고용지표, 그죠?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당장 다음 달에 다시 악화될 거다 얘기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위험도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들은 다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급격하게 한 달 만에 확진자 증가 추세로 들어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지금 접종률을 50% 넘게 맞았는데도 확진자가 그 정도로 급증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더 증가해줘야 돼요. 지금 뭐 2,000선 우리나라도 넘었었는데 7,000선까지 증가하는 수준이 현재 뭐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국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그 국가들은 접종률이 70% 수준인데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구간인 것이 분명하고 골드 입장에서 매도하기에는 지금 시장 위험도가 높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매수를 매집해놔야 되는 수준의 시장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공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연결 선물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저점 구간, 이제 슈팅을 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N자형 매집 구간이죠. 이 구간의 저점 라인 1678 라인에서 지지선을 받고 그 다음에 슈팅을 강하게 쏜 상태인데 지금 상승 구간 보인 게 벌써 거의 1000틱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속에서 핑퐁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위로 올라오시게 되면 나중에 1836선에서 매도를 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골드가 매수세 구간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 보일 수 있는 영역
저희는 1790선까지는 회복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위로 한 340틱 정도 남아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구간 동안 회복 보이면서 천천히 올라오게 되면은 자, 그 구간 나머지 관찰을 하시면 추가적인 상승세 보실 수 있겠다. 증시가 특히 위험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저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진짜로 S&P와 나스닥이 투매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공격적인 매도까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 1836선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제 저항은 받겠죠. 만약에 올라올 경우 1836선에서 때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시점 이후에 다시 또 결국에는 증시가 정말로 폭락장이 발생한다면 돌파해서 지금 1905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골드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가 폭락할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VIX도 마찬가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죠. 자, 최근에 들어서 이제 VIX 같은 경우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정선 수준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6.95 정도면은 이제 안정권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16.95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연결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은 과거 이제 저점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6선 정도면 이제 상승장이 지속될 때 도달하는 수치이고, 만약에 이번에 상승장이 이제 가속도를 붙이고 있죠. S&P가. VIX는 S&P에 대한 VIX입니다. 위험지수가. 자, 그래서 S&P가 상승세를 지속하게 돼서 더 쭉 눌릴 경우 12에서 13까지 빠진다. 만약에. 그러면 반드시 VIX ETF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매수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 12, 13까지 떨어지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X는 무조건 보험용으로 트레이딩을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VIX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관련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VIX가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톡방에서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증시 매수를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VIX를 보험용으로 반드시 트레이딩 포지션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치가 워낙 이제 고가로 치고 닫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매도장을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이후부터는 매도에 대한 시황들이 계속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반드시 VIX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장에 대한 대응도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런 상태이고,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보합권으로 좀 들어섰는데 지금 아직까지 90선대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일봉상으로 보실 때도 과거에 이제 상승장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하단에 아직까지 위치해 있는 과정인데, 자, 분명하게 보이는 것 하나가 있다라면은 지금 그동안 이어지던 달러 인덱스의 매도세가 완전히 이제 매수장으로 서서히 돌아서는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추세에 약하게 그려놓고 있고 약화시키고 이제 상승장으로 돌아서면서 추세 올리고 있죠. 올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현재 기준 저항선 있는 93.5 라인에서 저항 한두 번 정도는 더 받겠지만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는 이제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게 달러 인덱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이슈가 있고 그와 반대되는 종목 유로의 경우에는 매도 이슈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통화 가치가 매도인 종목이기 때문에 유로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국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매도인데 달러 인덱스 덕분에 올라갔던 거고요. 다시 이제 매도 타게 될 경우 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저점 그냥 뚫을 걸로 보고 있고 일단 1차 공간은 16.315까지 빠질 것이고 추후에는 1.12 구간까지 충분히 더 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정말로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경우 나중에 이제 1.1 이하까지 빠져서 1.08까지도 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유로 자체의 모멘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감 들어가도록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외 선물의 어떤 트레이딩 포지션과 장기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진 대표였습니다.